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가기 싫은 아이들의 이유가 뭐고, 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분들이 한 번쯤은 학원에 가기 싫다는 그런 자녀의 말을 들은 적이 많을 겁니다. 네. 학원이라는 것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위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서 당연히 학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학원 선택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학원 선택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진로인데요. 진로도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정해주시는, 영재고 라인으로 정해주신다든가, 아니면 다르게 또 외고 쪽으로 그냥 한다든가. 근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이의 흥미죠. 예. 아이의 흥미나 관심도와 다르게, 부모님이 그냥 만들어주는 첫 번째 케이스가 이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을 가기 싫어하죠. 예.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싫은 이유, 한 번씩 볼까요? 네, 첫 번째가 학원이 재미없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아이들이 이러냐면, 좀 흥미가 떨어지는 애들도 이럴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자녀가 창의적인 아이일수록 이런 일률적인 학습 형태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엄마는 학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학습 성향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학원에 보낸다. 이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금전적으로나 학생의 학습 태도나 여러 가지 학습 면에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또 하나 학습 내용이 지루하거나 또 친구와 다른 학원에 가고 싶다든가 학원에서의 이제 교육 방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는다든가 이럴 때 이제 학생들이 싫어하는데요. 일단은 또 하나 싫어지는 게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서 자기가 어떤 좀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게 아주 자기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안 가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또 하나 아기가 학원에 가기 싫어하는지 이유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왜 싫어하는지, 거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지, 아니 그냥 싫어서 안 다니고 싶다든가, 아니면 얘는 공부 방법이 학원과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자기주도적으로 할 아이를 학원에 보내면서 수동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셔야죠. 예. 자녀와 대화를 해보시고 학원에 가기 싫은 이유가 너는 뭐니? 하고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듣고 또 부모로서 그 자녀한테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떤 개선해야 할 거를 내가 도와주는지 하고 대화를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된다면 네 번째 학습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이 아이가 학원을 가는데 매일 정해진 대로 가서 막 선행 풀고 뭐 이런 게 얘 공부 성향하고 안 맞아요. 또 하나, 제가 항상 그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이 학생이 학기 초부터 어떤 A라는 학원을 다녔어요. 자, 근데 중간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도 보고, 자, 성적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죠? 그걸 물어보면, 제가 학부모 특강 가서 물어보면, 바로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이 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원이라는 게 뭐죠? 그 학생이 학습이 모자라서 타 기관에 가서 수동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야죠. 성적이 안 오른다면 어떻게 하죠? 이 학생은 학습적인 면에서 그 학원과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머니 바로 학원을 바꿔주시든지 공부 방법을 다른 곳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부모님들 바쁘다는 핑계, 또 하나 그 학원 원장은 나하고 친하다? 아니면 아시는 분 소개로 들어갔다?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학원 나오기를 쓰는데 꺼려 하시는데,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단지 학원이 뭐죠? 학교와 다른 게 돈 내고 학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학생이 진도가 없다. 그러시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예.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은 일률적인 공부 방법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학부모님의 자녀에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걸 캐치하시는 거지. 일률적인 공부 방법, 뭐 TV에 나오고 뭐 나오는 그런 것들의 일률적인 거에 맞춰서 우리 자녀를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다? 이건 절대 아니죠. 예. 그래서 학원 선택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학원 선택은요, 그리고 또 그런 학원 있잖아요. 이렇게 뭐 레벨 측정해서 막 넣는 학원들도 있고, 또 선행만 하는 학교 있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력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학생입니다, 학생. 예. 예를 들어서 수학학원을 간다. 그럼 얘는 자기의 수학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 몇 번 시험을 통해 자기가 알고 있고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 자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녀의 말을. 예. 그래서 괜히 선행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했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막 선행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 시험을 봤어요. 수학점이 50점이 나오더래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 선행을 고2까지 했어. 근데 고1 때 중간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50, 60이 나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수학 선생님의 얘기는 이 학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얘는 선행을 하고 고2까지 했대는데 중학교도 모르는 거예요, 중학교도. 그래서 선행이나 앞서가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물론 이 학생이 똑똑하고 수학적인 영특하다. 당연히 그럼 선행에 나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인근의 학교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나 봐요. 선행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학생이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 원인을 파악하셔야 돼요. 뭔가 이 학생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학원이 안 맞다든가, 예, 이 학원이 너무 스트레스를 준다든가, 내 실력은 이만큼인데 학원에서 이걸 요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캐치하셔서 공부 계획을 새롭게 짜셔야 돼요. 예. 공부 계획을 새롭게 짤 때는 누구요? 자녀의 말을 들으세요. 이 자녀가 충분히 자기 실력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단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렇지만 얘는 알고 있어요. 자기 실력을. 이제 학원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학원 선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뜻먹고 보낸 학생들 거의 다가 그렇게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물론 특수화로 영재고나 뭐 이런 아이들 빼고는 하나고 간 아이들, 작년에도 민사고 간 학생들, 걔들 시간이 아깝다고 그래요. 학원 갔다가 오는 시간 거의 3시간. 그럼 너 어떻게 공부하냐 했더니, 선생님, 저기 인강으로 하고요. 모르는 거는 그 다음날 우리 학교에 과목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이래요. 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걔는. 그리고 걔들이 이렇게 학원에 가서 수동적으로 받는 교육이 얘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냐? 자기 주도 학습이 된 애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원에 안 가고 시간이 아깝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기 주도 학습이 되니까 어떤 인강의 어떤 부분만 자기가 들어서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꼭 이 학원 문제에서 학원 가기 싫어 엄마 이렇게 얘기 나올 때는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 원인을 빨리 파악하시고 이유가 뭘까? 그럼 다른 공부 방법이 어떨까? 이런 거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예.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요 얘한테 마이너스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적이 안 오르는 학원에 계속 얘를 내쫓는단 말이에요. 기말고사를 봤어요. 똑같아요. 그럼 얘는 그동안 한 6개월을 시간 낭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하시고 다른 공부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